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렸던 이유와 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 밤 9시경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벌써 일주일은 넘은 것 같네요. 8월 5일자 블랙 먼데이 전 세계적으로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하락이 페이크였다, 가짜 하락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명확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하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나 매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 확실히 얘기하는 것도 없고요. 또 샴의 법칙의 샴 박사 역시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요. 뱅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는데 얼마나 됐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냐면요. 이때 당시 하락은 정말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컸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엔 이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을 추정하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걸고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포 지수가 2020년 코로나 시장 급락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의 공황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는데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건 지금 코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권 자산인 주식 시장조차도 이렇게 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는 빅스의 거짓말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게 거짓말 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나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공황 수준이었는가 하면 이유도 모르는데 공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빅스 지수에 속아서 막 투매가 나오니까 같이 덩달아 팔고 난 후에 속았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빅스 지수를 보면요. 이때가 8월 5일 아침 근처였거든요. 이 하얀색 보시면 빅스 지수인데 거의 65% 가까이 크게 치솟아 버렸던 거. 너도 나도 팔 만큼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날짜, 굉장히 힘들었던 날짜와 비교를 해봐도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합니다. 요게 이제 최근 블랙 먼데이였다고 하면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치솟아 있죠. 누가 보더라도 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때문에 크게 주식이 떨어져서 공포지수가 올랐구나. 명확하죠, 이유가. 이때는 보면 2008년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져서 이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힘들었구나. 알 텐데요. 요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가 저거 잘못 계산된 것 같다. 저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 조사해봐. 뭔가 수작을 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고는 있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요, 정말 합법적인 사기꾼들도 정말 정말 많고요. 또한 전문가들도 예전에 털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코인은커녕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 또 하나 굉장히 기분 나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I love Korean 이라면서 또 한 번 한국인을 농락한 외국인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아더 헤이스도 아닙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먹고 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국인의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베일이라는 코인이 빗썸에 7월 23일자 즈음에 상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던 코인이었는데 아무튼 236원짜리가 3,500원 갔다가 8월 10일 기준 한 200원까지 떨어졌네요. 이때 당시 어벨 코인에도 여러 인사들이 본부장이랑 뭐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또 외국인을 쓰고 한국계 누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빗썸을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장 빔이 터졌을 때 이 출구 전략 이 물량을 던지고 싸게 그들은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또 받쳐줬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대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조롱 이제 그만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 말미에 보면요. 잡코인에 빠진 한국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비트 이더를 제외한 코인을 산 비중,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한국은 뭐 누가 뭐래도 정말 참 일본 잘하는 것 같네요. 3% 정도만 알트코인을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비트 이더를 산다는 거니까 정말 일본은 바람직한 것 같고 한국은 완전 반대로 비트 이더만 한 2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을 산다는 거고요. 그래 이건 그나마 선방하는 업비트 얘기입니다. 업비트는 생각보다 잡코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썸이나 코인원에 많이 있고 특히나 비썸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더리움 좀 삽시다. 이더리움 좋아요. 비트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자도 줍니다. 저만 한 20번 넘게 거의 이더 편향 방송이다는 말 들으면서 정말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작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쌀 때는 이더리움은 안 사시고 이제 크게 오를 때 알트코인 몇 개만 사 계시면 이게 참 한국 코인 투자의 현실인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시드가 적으면요. 악착같이 몇 년을 아끼고 모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드 적으니까 오를 때 알트 몇 개 몰빵 이런 거는요. 진짜 돈을 갖다 버리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방, 뭐 투기의 민족, 알트코인만 안타까워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8월 12일자에 비트코인이 58,000불도 살짝 무너졌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살짝 오르고 기분 좋았다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제가 뭐 사실 이런 거 이유 다 안 따지는데요. 거짓 기사가 있어서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인출 소식에 6만 달러 선 붕괴. 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알겠는데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돼서 급락됐다. 누군가가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계속 베끼고 해서 이게 너무 많아져서 상식적으로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이 없으면 이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 물량이 없는데 왜 이게 떨어질까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입니다. 18년 이후부터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액도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밑줄을 안 쳤지만 이더리움 잔액도 엄청나게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뺀 이유가 셀프 커스터디, 내가 지갑으로 내가 보관하겠다. 중앙화 거래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 내 잔액 감소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 떡하니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잘못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있는 이제 물량인데요. 정말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뭐 맛집 가시면 뭐 콩국수 콩물 떨어지면 안 팔잖아요. 똑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물량이 없으니까 안 팔아요. 가격 상승의 요소. 물론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누가 막 또 고래가 던지면 떨어질 수도 있으면 그러면 금방 누군가 아마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짧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짚고 넘어가면 저스틴 선이 유력한 용의자로 꼽힙니다. 이분이 이게 뭐 신뢰를 한두 번 이렇게 했습니까? 뭐 사기꾼다운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스틴의 지음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매일경제에서 이런 걸 잘 풀어놨더라고요. 매일경제에도 이제 수준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담보거래의 또 위험성 커지나 WBTC 우려에 비트코인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레버리지가 문제잖아요.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버블은 레버리지 때문에 그게 이제 탐욕 때문에 터지는 건데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심심하겠죠. 물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을 맡깁니다. 맡겨요. 담보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업체가 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안 믿을 만한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야 뭐라도 줘. 한 개 WBTC라는 이제 보증할 수 있는 증권 비슷한 담보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 내가 바뀌었으니까 WBTC 이게 랩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씌웠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받으면 요거를 또 다른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으로 해서 돈이 이제 불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참고로 이 W는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태웠다. 뭐 동동
이제 배를 보트 위에 씌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한다는 건데요. 이 WBTC 우려가 뭐냐? 일단은 WBTC, 랩트 비트코인을 이제 커스터디하는 업체가 비트고라는 미국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비트 글로벌, 뭐 동맹이죠. 싱가포르랑 홍콩 쪽에 뭐 여러 투자 합작사에 이제 팔았다는 건데요. 그 투자 합작사 안에 알고 보니까 뭐 원오브 댐이죠. 그들 중에 한 명이 저스틴 선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친구가 요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저스틴 선이 이거 나중에 WBTC 이거 안 줘버리면 어떡해? 나 비트코인 맡겨놨는데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뭐 정확한 분석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WBTC는 일종의 비트코인 담보 증권이다. 맡기면 그에 대한 징표를 주는 거다. 그리고 이 랩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태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의 표준을 따른다. 이더리움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 그 체인이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이더리움은 그냥 모두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조차도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제 배를 탔다. 랩 이렇게 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아니다. 내가 뭐 그걸 WBTC를 뭐 이렇게 바꿔먹고 뭐 훔쳐가고 이러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묶인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비트코인 12만 개가 묶여 있는데 이거 훔쳐가고 뭐 자기 예전에 후오비 거래소 할 때도 뭐 해킹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훔쳐가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훔칠 우려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조롱하는 또 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사실 얼굴만 바꾼 거고요. FTX 거래소의 샘 뱅크먼 유명했던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후오비 거래소 마크만 바꿨고 헤어스타일에 이제 저스트 선 얼굴을 넣었었고 이 손은 또 장펑자오의 퍼드를 의미하는 나쁜 일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뭔데 흔들리지 마 이런 살을 이렇게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너를 믿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결국 페드가 뭐 돈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빅스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마운트 곡스가 지갑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잡코인으로 막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저스틴 선이 뭐 이거를 뭐 훔쳐가네 마네 모든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있었고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손을 타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색해 할 방법은요. 그냥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냅두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한 번, 이게 뭐 반복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워낙 찍어내기 때문에 또 한 번 넘쳐나는 유동성, 여기에 이제 유명 인사들이 좀 뭐 광고 섞어주면 결국 물 들어온다. 우리들의 배는 뜬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8월 12일자 찍어서 이 정말 꿀잼 보장하는 이 인터뷰는 지금 보지 못한 채 영상을 찍고 있지만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뭐 트위터에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13일 오전 10시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는 모르지만 둘 다 적어도 크립토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트럼프 자녀들이 뭐 디파이 뭐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하고 뭐 난리 부르스죠. 그래서 가상자산 코인 쪽을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분들이 몇 번 나중에 불장에 띄우면 결국 넘쳐나는 돈과 유명 인사의 광고 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뭐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이게 다 한국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이겠네요. 9시 반에는 7월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제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8월 14일 밤 9시 반에 대망의 7월 이제 CPI가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개월 동안 뭐 워낙 페드가 기가 막히게 또 뭐 이 통계청이라든지 기가 막히게 물가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8월 15일 우리 광복절 밤 9시 반에는 또 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나오든지 결국 돈은 많이 풀릴 것이다. 돈이 풀리는 한은 이런 지표가 뭐 한시적으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여러 일정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좋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8월 11일자 기사긴 한데요. 세상이 어려워졌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영업자가 힘들고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팩트는 대출, 뭐 부채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지금 5대 은행 한국에서는요, 가계대출 8일 만에 2.5조 원이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빌려줄까봐 아마 부동산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금은 부동산 주식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기사는 이렇게 썼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추후, 코인이 결국은 돈이 풀리면 그 상승률은 모든 자산을 압도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코인으로 결국은 넘어올 때가 온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없을 때 이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재미없을 땐 절대 이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르니까 더 오를까봐 들어간다. 결국은 오를까봐 더 오를까봐 들어간다에 수긍을 하신 분들은 코인이 결국 오르면 더 오를까봐 이 돈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빨리 돈 벌려는 자들이 이 금융산업, 코인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 다소 충격적이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금융인들의 이 단타 치시는 분들, 빨리 돈 벌려는 분들은 이 모든 금융인들의 자녀들 학원비, 뭐 시리얼비, 과자, 우유값, 기름값, 삐까번쩍한 그 건물의 임대료, 청소비 그냥 다 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로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이 한 번쯤 기억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